네, 2024년 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퇴원했습니다. 무슨 멘트를 남겼나 궁금해했는데 별거는 없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 여러분, 심력기초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 국민만을 위해서. 개딸만이 아닌. 그리고 대장동 문제, 법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국민 세금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했으니까는 그 토해내야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 경기지사 할 때 이 유튜브 나온 거 보게 되면 아주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었죠. 근데 이제 세상 더 큰 무대에 덤벼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망설이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오늘 사진 보니까 이재명 씨 얼굴 쏙 빠졌어요. 뭐 금식을 해야 수술을 하니까 그럴 탓도 있겠지만 금식 끝난 후에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현재 오전 11시 4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1월 10일. 경찰이 오후에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겠죠. 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테니까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왜 이 범인인 김모 씨가 테러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요. 지금 김 씨는요, 남기고 싶은 글, 본인이 이제 변명문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보라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지금 그 사람이 남기고 싶은 길, 자기는 이제 이번에 어떤 형태로 테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될 거고 형을 받는다는 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걸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서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내놨고, 근데 경찰이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 70대 분한테 이걸 발송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밝혀가지고 발송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체포가 됐고 조사가 됐고 뭐 공범이냐 여부를 조사하다가 공범은 아니고 단순히 부탁한 거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차 태워준 거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였고. 그러면 이 범인 김모 씨는 내가 왜 이재명을 테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뜻을 갖고 한 거고,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걸 알리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왜 막냐 이거죠. 대한민국 경찰이. 그리고 이재명 씨는 국민이 살려줬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중에 한 명인 이 테러범은 이재명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지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알려진 것만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때의 실정에 대한 강한 비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어땠다 하는 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적어도 김 씨는 이재명을 살려주는 쪽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송치가 되나요? 살인은 아니지. 살인 미수죄겠구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도록 엑스맨 역할을 한 게 정청래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은 참 김의겸이나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하고 또 한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황제 의전을 하도록 119를 공짜로 타고 가고 헬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전혀 이런 그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경찰이 범인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통화 내역, 컴퓨터 검색 결과 조회 등 수사를 철저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단독 범행, 공범이 없는 걸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있었다. 언론에 책임을 넘겨. 언론하고 경찰이 지금 얼마나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데
그리고 당정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 사안이다. 언론 보도도 있으니 당적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돼야 한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경찰이 이 사람의 변명문을 공개 못해? 옛날에 당나라에서 황소가 난을 일으켰을 때 당나라에 유학가 있던 최치원 씨가 토황소 경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황소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 빗대서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탈핵 정책을 펼칠 때 토탈핵 경문이란 부제를 붙여서 탈핵 비판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아직 시원스럽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원자력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예, 제가 쓴 토황소 경문, 문재인 경문급의 토탈핵 선언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이번에 그 김 씨가 쓴 변명문, 남기고 싶은 글이 토황소 경문급 글인지, 물론 그분이 저처럼 평생 글을 쓴 사람은 아닐 테니까 문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의 뜻은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지금 제대로 된 보도가 없다 보니까 김 씨를 지금 이 양반은 레이건을 암살 시도했던 힝글리처럼 정신병자 쪽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문세강처럼 확신범에 가까워요. 문세강은 이제 박정희를 겨냥했다가 유경수를 쐈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수사받을 때 계속 함구하다가 밖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느냐. 김재규도 마찬가지겠지. 밖에서 뭐 안 일어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검사로 들어갔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했던 그 누구예요? 김. 아이고, 갑자기 뱅뱅 도네. 그 할아버지 비서실장. 그 양반이 30대 검사로 수사를 하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소설이 자칼의 날. 그 자칼이라고 하는 암살범, 저격수가 이제, 그쪽으로 주인공을 한 소설인데, 일본말로도 번역이 됐죠. 자카르노 히, 그런 제목인데, 아나타와 자카르노 히오 요무? 너, 읽었니? 그 책 읽었니? 그랬더니, 나도 읽었다라고 하면 서로, 그때, 김 누구야, 이거. 얼굴까지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일본말로 서로 대화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세강이 후회를 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든 박정희를 겨냥하고 왔을 때는 자기의 의지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김 씨도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가 자기가 그걸 국민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남기고 싶은 길을 써놓고 또 그걸 정부가 경찰이 막을 거에 대비해서 발송까지 부탁했는데 지금 경찰이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정청래가 공개하래. 정청래가 진짜 엑스맨이에요. 그거 공개해야지. 왜 안 해? 이거 경찰 진짜 이상한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 씨에 대한 변호인은 하다못해 국선 변호인도 붙을 텐데 변호인도 지금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은 원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또 어떤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 자료에 첨부가 될 테니까 그때 기자들이 공개할 수는 있겠지.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재명이가 얘기했는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하자 그런 게 어느 세력인가요? 왜 대한민국에서 개딸들이 이렇게 설쳐대면서 그 북한한테는 설설 일고 국민이 살려준 목숨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 위해 살겠다. 글쎄 국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119를 불러서 타고 가. 정청래가 앞장서고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현근택 같은 사람은 처벌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 편은 옹호하고 가. 아유. 제명제를 위해 살겠다 그래야지. 솔직하게. 네. 이재명 씨는 퇴원했고 경찰은 어리버리 더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넘어가겠죠. 참 사법기관이 비겁합니다. 그걸 공개했을 때 많은 비난이 올 걸 두려워해서 야당들이 퍼붓을 걸 두려워서 했는데 지금 정청래가 하래잖아. 어떻게 윤희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만큼도 못하냐 이거야. 나이도 비슷한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재명 피습 사건 뒤끝입니다. 감사합니다.